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전공학 6강-2가 되겠고요. 우리 교재를 보면 6장 수차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자, 93회 1교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수차 발전기 부속 설비 중에 조석기에 대해서 원리, 구조별 기능, 그다음에 속도 조정률과 개통 주파수 조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은 발전공학 6강 21년 12월 1일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지금 1교시 문제니까 몇 점짜리입니까? 10점짜리 문제죠. 자, 이 10점짜리 문제에 조석기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구조별 기능, 속도 조정률, 그 다음 개통 주파수 조정과의 관계 몇 개를 물어봤습니까? 벌써 3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 정도 문제는 몇 교시 문제가 되게 되냐면 25점짜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5점짜리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9번 이 문제를 알면서도 10점짜리 답안지에 맞게 작성하기 매우 어려웠을 이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25점짜리가 10점짜리 출제되다 보니까 보통 두세 페이지 적던 것을 한 페이지로 축약하는 게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아마 많이 당황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유튜브 영상 꼭 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과 13번 문제입니다. 만 kVA 11kV 동기 임피던스가 5옴인 2대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 중에 각 쌍의 유도기 전력 사이에 30도 이상 차가 생겼다. 이때 동기화 전류와 한 쌍의 수소 전력은 얼마냐.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발전기 병렬 운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의 예제로 설명드렸었죠. 발전과학 6강-1번 22년 4월 6일 유튜브 영상에 공유되어 있고요. 덧붙여서 13번 102회 1교시 문제죠. 2대의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시 발전기 계좌 조정에 따른 발전기의 역률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래서 요게 이미 102회 1교시에 이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도 나왔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죠. 역시 22년 4월 6일 유튜브 영상 꼭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11번이죠. 90회 1교시 나왔던 문제입니다. 양수발전소의 운영 목적을 설명하라. 내용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면서 요약을 하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양수발전소의 운영 목적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양수발전소의 운영 목적 또는 양수발전소를 계속 건설해야 되는 타당성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결국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양수발전소의 운영 목적 그러면 기본적으로 5가지로 정리를 해둬라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 답안지를 보면은 그 5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자, 운영 목적의 개통에서의 그래서 전력 저장 장치로서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첨도 부하 대책용으로 적합하다. 왜? 소공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부하 추정성이 우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필요 출력에 대한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수요 관리에 피크 시프트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상기를 종합하면 개통 전 구간에서 신뢰도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잘 보시면 우리 이제 VVVF 전압 주파수 변환 장치를 사용해서 남는 전력 모두를 펌핑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도 이렇게 좋은 그림으로 갖고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전력 저장 시스템인 ESS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면 ESS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전력 저장 설비만 있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이 양수발전은 전기 에너지를 물의 위치엔으로 저장해서 필요시 발전 가능한다. 그래서 최대 수요시 발전하여 다른 발전 설비 건설, 또 발전 설비 운영, 연료비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첨도 공급력으로서 활용이 된다. 예, 수력 양수는 서공성이 좋기 때문에 첨도 대용 공급력으로 적합하고, 수력은 건설 시 하천이 필요하지만 양수발전은 순 양수식 이외의 경우에 하천에 의한 입지 제한이 없다.
뭐 이런 이제 약간 독특한 해석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부하 추정성이 매우 좋다. 그래서 수력 양수 발전은 100% 메가와트 퍼 분, 화력 발전은 0.5에서 5% 메가와트 퍼 분에 대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수력이 화력 발전에 비해서 부하 추정성이 매우 좋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수요 관리에서의 피크 시프트 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신뢰성 관점에서 보면 부하 수급 불균형 시 순동 예비력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동 예비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정도 되면 이분은 나름대로 좀 고수의 냄새가 좀 풍기죠. 예. 과거에는 이 순동 예비력이란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예비력에 대한 해석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바뀌긴 했죠. 그거에 대해서는 논술방 가면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본 거죠. 왜 이 경제성에 대한 관점을 얘기를 하게 되냐면 양수 동력으로 일정 출력을 만들어서 대용량 화력의 일정 출력 운전으로 열 효율을 향상한다. 그 다음에 기동 정지 반복을 억제해서 화력발전소의 경우에 열 손실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저효율 화력의 첨도부하 공급을 대체해서 연료비를 절감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탁월한 발전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답안지를 보면 ESS 이제 전력 저장 장치인데 이 전력 저장 장치를 앞에서 서술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말로 설명했는데 이렇게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셨죠. 양수 발전의 개요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내용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첨도부하 공급력으로서 보면 소공성이 좋고 병의 시간이 짧고 기동 정지가 빠르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딱 막상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답안지가 좀 더 품위가 있어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부하 추정성이 좋다. 수력 양수력은 뭐 100% 메가와트 퍼 분, 화력은 0.에서 5% 메가와트 퍼 분 이렇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 관리의 피크 시프트 기능이다. 그래서 피크를 깎아내는 이런 기능이죠. 이건 논술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력 계통의 신뢰도 상승이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5개 정도의 기본 포맷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답안을 보면 다른 부분하고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양수 발전은 화력,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소공성이 우수하고 기동 시간이 적게 걸린다. 자, 그래서 아까 양수식 발전 같은 경우에는 100% 메가와트 퍼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화력 발전은 0.5에서 5% 메가와트 퍼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분은 그것을 하나로 딱 정리를 해서 그냥 양수 발전은 5분 내 기동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버리셨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깔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더 좋은 것은 5분 내 기동 가능 해놓고서 100% 메가와트 퍼 분 이거 하나 더 적어주셨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될 수 있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관련된 이제 그림을 다 그리면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약간 특화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발전소의 어떤 전체적인 설명에다가 최근 기술 발달과 대용량화로 VVVF 기술을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5개의 포맷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들어가니까 답안지가 조금 더 좀 풍성하게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수발전소의 운영 목적 5개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간략하게 봤으니까 여기서 본인한테 좀 도움되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잘 섭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